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하다 보니 조금 늦고 그러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2월에 초입에 들어서서 그저 대학 동창들 오찬 모임에 갔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입학인데 60명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서너 명 전과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64명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 간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중에 23명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세상을 떠나서 앞으로 좀 열심히 잘 살자 뭐 그런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방송이 좀 늦어지고 또 이 기기 만지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포커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나라가 지금 의회 쿠데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쿠데타식으로 결국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버리고, 원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안에 있어서만큼은 뒷 배경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는 할지라도 한 번도 어떤 정당의 단독으로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고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검찰의 무슨 뭐 특활비, 특수활동비 다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냥 뭐 아주 뭐 뭐라고 할까요? 임자 마음대로 한다고 할까? 아니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조금 내렸으면, 요걸 조금 내리면 좋겠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대법원에서는 5.18 광주 유족에 대한 피해자 840명에 대해서 43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1일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 주심이 누구겠어요? 그 악명 높은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노태학 대법관이 한 일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그 뭐 선거 부정, 뭐 부정선거 투표에 관계돼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의미 없다고 잘라버리고 각하해버리고 기각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또 이 문제의 소송을 담당했는데, 이 담당 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아시죠?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심리하지 않고 그냥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걸 그냥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잘못되면 이거 돌려줘야 합니다.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서 이거 재심하라. 그것을 노태하게 할 리가 없죠. 법조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에게 위자료 430억 6,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 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야당에서 특히 심리불속행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거세게 비판을 한 사람이 이상로 기자입니다. 하여간 대법원에서 바쁘다는 이유니 뭐니 하나 해가지고 거의 거의 3분의 2 거의 가까운 퍼센트에 잊어먹었습니다. 거의 다 한 80% 가까이를 그냥 심리불속행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하며 1심의 배상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런데 도대체 1980년에 벌어진 건이 뭡니까? 44년 전에 일어난 것을 지금도 피해 값을 이렇게 줘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물어내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결정되는 것은 뭐 하여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피해봤다 하고 소송 제기하고 난리치고 하면 또 대법원에 따라서 하고 1심, 2심 따라서 가고 아무로 이 논리대로 한다면 5.18 문제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런 소송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재판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그건 뭐 노무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참 얼토당토없는 이유를 가지고 제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 심리 불속행으로 딱 잘라서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재판 공개나 뭐 이런 등등으로 많이 괴롭혔어요. 요새도 이재용 회장이 또 무슨 재판 5년이가 구형받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건희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뭐 협상을 했는지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8천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환원해서 무슨 사회 어떤 공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식으로 내는 걸로 해가지고 기소하고 재판을 면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이건희와 노무현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하여간 노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한테 8천억을 걷어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삼성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삼성 꿈나무 장학재단인가 그런 걸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돈을 주어서 그냥 받았을 뿐이지 일부러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 때문에 왜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했냐.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동안 재판에 끌려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격화시켜가지고 옹호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44년이 지난 오늘까지 광주 5.18 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내고 480억 내고 이 사람들의 피해 보상을 한다고 노태하기가 꽝꽝하고 이거 통과시키다니 이 나라가 도대체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돈을 쓰고 누가 돈을 받는지 이해를 못해.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없고, 또 한동훈 대표는 뭐 요새 민생한다고 돌아다녀서 오늘 방금 뉴스 보니까 누구한테 뭐 임명장 주는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뒤끌어가고 폭발 직전인데 그 나라를 관리한다는 사람은 천연덕스럽게 강가에 가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먹고 노는 격이야. 그럼 국민은 뭐야 이게? 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해야 하느냐 말이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 3일 전에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한동훈 양심 선언하라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한 6, 7천 명이 오늘 아침 현재까지 보아서 대부분이 봤을 겁니다. 한동훈 당사자도 제목이 한동훈 양심 선언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참모들이 그거 안 하겠습니까? 사회 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보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추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진 교수, 부인 진 교수, 진의정 교수가 했던 여러 가지의 홍보 활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막 주구장창 쫙 발표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인용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이렇게 업라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옛날 김경수 등이 했던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적이고 광범하게 일을 벌렸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진 교수는 설사 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는가? 응?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노태악 같은 대법관이 좌지우지하고 무엇이든지 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전부 오케이 이라샤이마세가 다 넘어가고 뭐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걸 정무적으로 맨 앞장에서 벌려야 할 한동훈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임명장 주고 앉아있고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시차가 나고 시각차가 나고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삽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60년도 제 동기생들 뭐 18명인가 나왔더군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는 국회의원 사람도 있고 재벌급의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학자도 있고 당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서 이 정부 노코멘트 얘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다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선조가 전부 다 조정하고 있어요. 예산 요거 깎아라, 요거 올려라, 그거 다 해. 이재명이 가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감옥소를 갈 경우에 그것을 잇겠다고 나오는 극성파 충성파들이 박찬대로 해서 김민석이라고 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야. 그저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를 가봤더니 김민석 의원은 6개월 내에 이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한마디도 입 딱 닫고 있어요. 할 말이 없나? 그럼 뭐하러 정치를 하는 거야? 아니 웃기고 정말 속도가 웃기고 자빠져서 이건 뭐야? 정치가 뭐야 이게? 응? 그래서 아마 이재명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감옥소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소에서도 옥중 정치를 할 계획을 차근차근히 준비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경우에 엊그제 제가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국회 근처에 싸움 벌리고 있는 푸틴 있죠. 푸틴이 메드베데프가는 자기 부하 하나를 시켜가지고 대신 대통령 입후해가고 4년 동안 해먹게 하지 않아서요? 그 사람 그만두고 또 돌아와서 자기가 다시 해요. 이런 식으로 대행렬을 하나 세울까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플랜 B예요. 플랜 A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법 리스크를 벗고 트럼프 봐라 하면서 하여간 계속 해갖고 대통령 입후보를 하게 되면 그때 사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여곡절 그때라도 이재명이가 후보가 되면 무조건 후보가 이길 것이다 하고 봐요. 왜? 그 사람의 그 견인불발의 지구력, 그 악착 같음, 이게 사람들이 다 넌더리를 쳐. 아유, 그리고 감에 돈 받은 사람이 누구야? 상대할 사람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기가 옥중 정치를 딱 하면서 누구를 대신 시켜야 되는데 간판 좋고 좀 자기 말 잘 듣고 그런 사람 누구를 시킬까 하는 걸로 지금 오늘 현재로 봐서는 푸틴의 그 메드베데프 같은 타입으로 많은 사람이 입맛을 하시는데 오늘 현재는 김민석 의원 같아. 김민석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는 소리 별소리를 다 하고 막 6개월 내에 결판 내겠다고 막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구에서 한때 청년 정객으로 날리다가 너무 빨리 출세를 하려다가 좀 좌절했어요. 서울시장 나오려다가 되게 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한 두어 차례 낙방하면서 뭐 결혼 상태에서도 변호가 있고 와신 상담을 했는데 제가 간혹 지나가면서 그 김민석 군을 더러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독심을 먹었는지 요새는 완전히 무찌르게 오랑캐하고 이재명이 아주 제1 수비권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수라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안심무인지경이에요. 이래갖고 나라가 될 것인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이에요. 보수가 단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단결하기 전에 지금 보수 정당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좌우당 간에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진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하다 모든 사람이 함몰당해버립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의 그 카르텔 있잖아요. 부정선거 카르텔. 그리고 이권으로 연결된 카르텔. 바다 이야기 카르텔. 그리고 태양광 카르텔.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쫙 깔려 있어. 그걸 잘해.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좌파 음모의 카르텔에 의해서 적어도 수십 년간 지배를 당하는 참 어이없는 사태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가 되든 고동이 되든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문제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사람은 책임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자신이 없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 차라리 물러나세요. 예? 물러나는 게 나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앉아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법률가 출신들은 뭐 관계된 사람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입니다만 무슨 사건 이럴 때 입을 딱 닫고 있는 게 나중에 재판이나 무슨 송사관계에서 유리하다 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정직하고 과감하게 크게 해서 우선 국민 전체 이전에 당원 내부라도 자기가 설득하고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서 선택의 여부를 판가름 받아야 하는 시점이 이미 늦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소용없어.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민생이니 그런 거 따지면서 딴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당장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나 국민의 힘을 위해서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댓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아침에도 보니까 뭐 유튜브 중에서 그냥 뭐 그저 뭐라고 보수라고 자처하는 몇 군데의 주요한 유튜브 보니까 아주 한동훈 사태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어이가 없어. 그리고 저는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 문제는 생각보다도 과장됐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과 그 부인 진 교수예요. 그걸 해줘야 합니다. 가만히 우물우물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요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 그 진의정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뺨치네?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수 더 뜨네? 이래가지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안방에 잡담거리의 제목으로 정치를 희화하는 대상의 주역으로 나서가지고는 정치 못합니다. 진 교수나 한 대표나 지적인 프라이드나 오만, 선민의식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국민 앞에 성실하게 임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전달하면서 오늘의 사이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릴 우려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 부정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다 직접적인 공범이거나 아니면 간접 정범이요. 응?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우습게 당하냐 말이야. 30년간 일제 치하에서도 그렇게 버티고 견인불발하게 살아왔던 국민이 같은 동족 패거리들한테 이렇게 장난당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른 외부 세력에 연계돼 있어요. 확실하게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제2의 식민지시대라고 할까? 완전히 전산 조작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 하는 아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이 방송 만지가 서툴러가지고 우물쭈물한 거 죄송하고요.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